간추린 영문법 플러스입니다. 우리가 집을 지으려면 필요한 게 건축자재, 즉 재료입니다. 필요한 자재가 없으면 집을 지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필요한 자재가 모두 있다 손쳐도 집을 지어본 경험이 없으면 제대로 지을 수 없습니다. 어떤 자재가 어디에 필요한지, 그리고 어떤 순서에 따라 지어야 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이지요.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단어가 필요한지, 그 단어들을 어떻게 늘어 놓아야 제대로 된 문장이 만들어지는지, 또 문장들을 연결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을 알지 못하면 말이나 글을 쓸 수 없습니다. 똑같은 단어라 할지라도 어느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문장 안에서 하는 역할이 다릅니다. 제대로 된 영어 문장을 만들기 위해서 지켜야 하는 규칙이 바로 문법입니다. 교통 신호를 무시하고 운전하면 사고가 나듯이 문법을 무시하고 말을 하거나 글을 쓰면 사고가 납니다. 즉, 의사소통이 안 됩니다. 미국이나 캐나다 같은 이민의 나라에 오면 세계 각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자기 나라 말의 억양 그대로 영어를 발음하기 때문에 정말로 알아듣기 힘들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소통이 되는 것은 최소한의 문법은 지키기 때문이지요. 영어 문법은 영어를 사용할 때의 규칙이라고 했는데 그 규칙은 무엇에 대한 규칙인가요? 바로 영어 문장에 대한 규칙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제일 먼저 살펴보아야 할 것은 영어 문장의 모습입니다. 영어 문장의 모습을 파악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문장의 형태부터 살펴볼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기본적인 문장의 형태에 보태어지는 것들, 즉 수식어들을 알아볼 겁니다. 영어 문장이 자세한 내용을 전달하려면 필요한 수식어들을 보탤 수밖에 없습니다. 그로 인해 문장이 길어지고 복잡해지면 영어가 어렵다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결국 영어가 어렵지 않고 편하다는 생각이 들려면 수식어들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제 목차를 보겠습니다. 1장에서는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문장의 구조에 대하여 말할 겁니다. 1.1에서는 단어의 종류에 대하여 설명합니다. 1.2에서는 문장의 구성 요소, 즉 문장의 성분에 대하여 설명합니다. 1.3에서는 영어 문장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 5가지를 살펴봅니다. 그런데 제일 앞에 1.0에는 1장의 문장 구조에서 설명하는 단어의 종류와 문장의 구성 요소, 그리고 기본 문장에 대한 정리를 미리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에 정리된 사항을 보시고 이미 알고 계신 분들은 1장을 보실 필요가 없으므로 2장의 동사 이야기로 건너뛰시면 되겠습니다. 2장에서는 문장을 구성하는 성분 중 아마 제일 중요하다 싶은 동사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필요에 의해서 동사는 각 용도에 맞게 그 모습이 달라져 있습니다. 2.1에서는 변환된 동사의 종류와 용도에 대하여 알아봅니다. 2.2에서는 변환된 동사 중 분사에 대하여 알아봅니다.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의 역할 및 이들을 사용한 예문을 보겠습니다. 2.3에서는 전치사 to와 동사를 붙인 형태, 즉 투부정사의 역할 및 이들을 사용한 예문을 볼 것입니다. 1장과 2장이 끝나면 영어 문법의 전체 내용 중 핵심을 이루는 것들을 파악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장, 수식어에서는 앞에서 말한 기본적인 문장의 형태에 보태어지는 것들을 알아볼 텐데 3.1에서는 비교적 간단한 구에 대하여 알아보고 3.2에서는 주어와 동사를 갖추고 있어서 더 자세한 설명을 보탤 수 있는 절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끝으로 4장, 마무리에서는 추가적인 문법 설명 서너 가지를 하였는데 한번 읽어볼 것을 권하지만 꼭 알아야 한다는 부담감은 갖지 않아도 됩니다. 1. 문장 구조 1.0 문장 구조 정리
이번 장에서 설명할 단어의 종류, 문장의 구성 요소, 기본 문장의 구조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정리하였습니다. 이미 이런 것을 알고 계신 분들은 이 장의 동사 이야기로 건너뛰시기 바라며, 그렇지 않으면 1.1. 단어의 종류에 대한 설명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영어 단어의 종류 8가지인 팔품사와 문장 성분, 그리고 기본 문장의 5가지 형태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습니다. (1.1) 단어의 종류 8가지. 명사, 대명사, 형용사, 동사, 부사, 전치사, 접속사, 감탄사. 우리가 말이나 글을 쓰려면 제일 먼저 그 대상을 정해야 합니다. 세상 만물에 있는 수많은 대상 중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지목하려면 그것의 이름을 말해야 합니다. 이름을 나타내는 단어를 명사라 합니다. 탁자, 꽃, 하늘, 새, 바람, 꿈 등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명사로 대상을 지목하더라도 그 대상을 서술해 주는 것이 없으면 원하는 내용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 그 명사가 어떠하다거나 또는 어떤 동작을 하고 있음을 서술해 주는 단어를 동사라고 합니다. 새가 난다, 바람이 분다처럼 말이죠. 그런데 명사와 동사에 꾸며주는 단어를 보태주면 좀 더 자세한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파란 하늘, 포근한 바람. 위에서 하늘 앞에 있는 파란이나 바람 앞에 있는 포근한을 형용사라고 하는데 각각 하늘과 바람을 좀 더 자세히 표현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새가 빨리 난다, 바람이 세차게 분다. 위의 문장들에서 동사인 난다를 꾸며주는 빨리와 동사인 분다를 꾸며주는 세차게 같은 단어를 부사라고 하는데 동사의 동작을 조금 더 세밀히 표현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위 형용사와 부사보다도 조금 더 자세한 표현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또 있는데 바로 전치사입니다. 탁자 위에 있는 꽃. 위에서처럼 꽃을 꾸며주려면 탁자라는 명사 이외에 위에 있는을 뜻하는 온이라는 단어가 더 필요합니다. 그러한 단어를 전치사라고 합니다. 풀이는 앞을 뜻하고 포지션은 위치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테이블 앞에 위치하면서 플라워를 꾸며주는 역할을 합니다. 보시다시피 on the table은 플라워를 뒤에서 꾸며줍니다. 영어에는 용도에 맞게 약 30여 개의 프레포지션이 있습니다. 창공에 새 소리를 들었다. I heard birds in the sky. 나는 꽃으로 덮인 길을 걷고 있었다. I was walking on a path covered with flowers. 위와 같은 두 문장을 아래와 같이 연결하고 싶습니다. 창공에 새 소리를 들었을 때 나는 꽃으로 덮인 길을 걷고 있었다. 위와 같이 연결하려면 when 이라는 접속사가 필요합니다. When I heard birds in the sky, I was walking on a path covered with flowers. 접속사는 문장과 문장 또는 단어와 단어를 연결해 줍니다. 어머, 커피를 실수로 쏟았어요. Oops. I accidentally spilled my coffee. 위에서 옵스는 감탄사인데 감정이나 반응을 표현하며 주로 독립적으로 사용됩니다. 나무 위에 새가 있었는데 그 새는 종달새였습니다. There was a bird on the tree, and it was a skylark. 위에서 보듯 앞에서 버드를 언급했는데 뒤에서 다시 버드를 언급할 경우에는 명사 버드 대신에 다른 단어인 이트를 사용했습니다. 이처럼 앞에 나온 명사를 대신하는 단어를 대명사라고 합니다. 덧붙이는 말입니다. 관사. 내 모자 위에 새 한 마리가 앉아 있는데 아까 그 새였네. 를 영어로 하면 There's a bird sitting on my hat, and it's the same bird from earlier.
앞문장과 뒷문장에 똑같은 버드가 있는데 앞문장에는 A가, 뒷문장에는 더가 붙었습니다. 어떻게 다를까요? 관사는 명사 앞에 위치하면서 명사가 특정한 것인지 아니면 불특정한 것인지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두 가지 종류의 관사가 있습니다. 정관사 더는 특정한 명사를 가리킬 때 더 그 책, 이미 알고 있는 책입니다. 부정관사 A 또는 N은 불특정한 명사를 가리킬 때 그냥 어떤 책을 가리킵니다. 간단히 말해서 관사는 명사의 명확성을 나타내는 역할을 합니다. 관사는 명사 앞에서 명사의 특성을 꾸며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므로 결국 형용사입니다. 1.2. 문장의 구성 요소 4가지.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단어가 문장에서 어떤 역할을 담당하는지 알기 위해 문장의 구성 요소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어는 문장의 주인에 해당하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그 무엇에 대하여 말을 하거나 글을 쓸 때 바로 무엇에 해당하는 단어가 주어입니다. 즉, 우리는 주어와 관련된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서 말을 하거나 글을 쓰는 겁니다. 주어는 명사 또는 대명사가 될 수 있으며 대부분의 언어에서는 제일 처음에 옵니다. 그런데 앞에서도 말했듯이 명사인 주어 하나만 갖고는 말이나 문장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 주어가 어떠하다든지 또는 어떤 동작을 하고 있음을 서술하는 단어가 필요한데 그것을 앞에서 동사라고 했습니다. 나는 달린다. 나는 잔다. 위와 같은 문장은 주어와 동사만 있습니다. 나는 바나나를 먹는다. 위의 문장을 보면 주어인 나와 동사인 먹는다. 나는 단어 외에 바나나라는 단어가 있는데 만일 바나나라는 단어를 빼버리면 나는 먹는다. 처럼 문장의 내용이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무엇을 먹는지를 나타내기 위해서 바나나라는 단어를 넣었는데 이런 단어를 목적어라고 합니다. 동사의 동작이 영향을 미치는 대상이 목적어입니다. 나는 학생입니다. 위 문장에서 학생이라는 단어는 나를 표현하기 위해 보조로 쓰인 건데 이런 단어를 보어라 합니다. 즉, 나를 직업이라는 측면에서 바라본다면 학생이라는 겁니다. 나 이퀄 학생, 이런 관계입니다. 나는 무엇입니다. 위 문장이 완성되게 하려면 무엇의 학생이 들어가야 비로소 완성이 됩니다. 1.3. 기본 문장 5가지. Subject, verb. Subject, verb, complement. Subject, verb, object. Subject, verb, object, object. Subject, verb, object, complement. 영어에서는 맨 처음에 서브젝트가 옵니다. 두 번째로는 버브가 오고, 세 번째에는 어브젝트 또는 컴플러멘트가 옵니다. 문장이 되려면 서브젝트와 버브는 꼭 있어야 합니다. Birds fly. 새들이 난다. The monkey eats a banana. 원숭이가 바나나를 먹는다. 위 문장은 서브젝트인 멍키가 버브인 이트라는 동작을 하고 어브젝트인 버네너에 그 영향이 미치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I give the monkey a banana. 나는 원숭이에게 바나나를 준다. 위 문장을 보면 기브라는 버브에게는 2개의 어브젝트가 필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누구에게와 무엇을. 그리고 누구에게 해당하는 멍키는 앞에, 무엇을에 해당하는 버네너는 뒤에 놓기로 약속하였습니다. I am a student. 나는 학생이다. 위 문장에 있는 am은 버브인데 it라는 버브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it는 동작을 나타내는 액션 버브인데 am은 동작과는 아무 상관이 없고 단지 어떤 상태임을 나타내줄 뿐입니다. am은 수학기호 이퀄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위 문장은
I equal student 이런 관계를 표현합니다. 위의 am이라는 버블은 서브젝트와 컴플러멘트 사이에서 두 단어를 연결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버블을 연결동사 즉 링킹 버블이라고 합니다. am은 위에서처럼 무엇무엇입니다 라는 뜻도 되지만 있다 또는 존재한다 라는 뜻으로도 쓰입니다. 중학교 때 우리 영어 선생님이 다음과 같은 우스갯소리를 하셨습니다. 만일 화장실 안에서 큰 보리를 보고 있는데 누가 똑똑똑하고 노크를 한다면 어떻게 영어로 응답할 거냐고 물어보셨어요. 끄응 아니면 에헴 이라고 할 수는 없지 않느냐? 하시면서 그럴 경우에는 I am 나 있어요. 이렇게 말하라고 하셨어요. 이때 am은 존재하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그 애를 의사로 만들었어. 위의 영어 단어들을 어떻게 늘어놓아야 제대로 된 문장이 될까요? I made him a doctor. 이런 순서로 늘어놓아야 합니다. 위 문장은 him equal doctor 이라는 관계를 내가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I made he is a doctor. 이러한 표현을 위와 같이 줄인 겁니다. 닥터는 힘을 다른 말로 표현한 컴플러멘트입니다. 이제 기본 문장별로 예문을 하나씩 보겠습니다. 문장의 구성 요소인 구성 성분에는 4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위 4가지는 문장의 뼈대, 즉 골격을 만듭니다. 필요한 성분이 빠지면 골격이 형성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문장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위 4가지 성분으로 만들어진 5가지 기본 문장은 단순하며 의미가 분명합니다. 즉, 이해하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제로 영어 문장들을 대할 때는 종종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것은 단순했던 문장의 골격에 많은 것들이 보태지면서 문장이 길어지고 복잡해졌기 때문입니다. 문장에 어떤 것들이 보태질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3장, 수식어에서 다루겠지만 1장에서 말한 형용사, 부사, 전치사가 보태지는 것은 이번 장에서 예문을 통해 보도록 하고 분사, 투부정사가 보태지는 것은 2장, 동사 이야기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Subject verb. 형태. I think, therefore I am.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프랑스의 철학자 데카르트가 위와 같이 말했죠. 위에서 therefore 그러니까, 그래서를 뜻하는 부사입니다. Subject verb complement. 형태. Descartes is a great philosopher of France. 데카르트는 프랑스의 위대한 철학자입니다. 관사인 A와 형용사인 그레이는 펄라서퍼를 꾸며주는 역할을 하는데 펄라서퍼 앞에서 꾸며주고 전치사인 오브와 명사인 프랜스도 함께 펄라서퍼를 꾸며주는데 이번엔 펄라서퍼 뒤쪽에서 꾸며주는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약속입니다. 그렇게 하는 게 좋기 때문이죠. 만일 오브 프랜스를 펄라서퍼 앞에 놓으면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Descartes is a great of France philosopher. 데카르트는 프랑스 철학자의 위대함이다. 제가 볼 때는 위와 같이 이해가 됩니다. 원래 전하고자 했던 내용과는 전혀 달라집니다. 영문법은 단어를 늘어놓는 순서에 대한 약속입니다. 어떻게 하기로 약속한 데에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He is smart. 그 애는 똑똑해. 위 문장의 동사 is는 equal과 같다고 했습니다. 수학적 표현으로는 he equal smart입니다. 그런데 어째 이상하다고 생각지 않나요? 왼쪽은 대명사이고 오른쪽은 형용사인데 종류가 다른 프로나운과 adjective를 갖게 본다는 게 선뜻 받아들여지지 않죠. 그런 어색함이 싫다면 다음과 같이 표현해야 합니다. He is a smart boy.
그 애는 똑똑한 소년이야. 이때는 he equal boy의 관계이며 스마트는 명사 보이를 꾸며주는 형용사입니다. 이렇게 하면 어색하지는 않지만 꼭 보이와 같은 명사를 추가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명사를 빼고 형용사만으로도 위와 같은 내용을 나타내기로 약속했습니다. 문법은 약속입니다. 조금 어색하더라도 약속을 지키면 문장을 만들 때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Subject verb object. 형태. I caught fish with a fishing rod by the stream yesterday afternoon. 나는 어제 오후에 냇가에서 낚시로 고기를 잡았다. 낚싯대는 도구를 나타내는 전치사 위드로 문장에 보탰습니다. 시냇물은 옆을 나타내는 전치사 by로 문장에 보탰습니다. yesterday afternoon은 명사지만 여기에서는 때를 나타내는 부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Subject, verb, object, object. 형태. I gave my son the car keys. 나는 내 아들에게 자동차 키를 주었다. 위 문장은 아래와 같은 문장으로 바꿀 수 있으며 내용은 똑같습니다. I gave the car keys to my son. 첫 번째 문장의 my son이라는 목적어를, 두 번째 문장에서는 누구누구에게를 나타내는 전치사 to를 사용하여 문장 끝에 붙인 겁니다. Subject, verb, object, complement. 형태. 그 대통령이 한국을 30년 만에 각고의 노력으로 경제대국으로 만들었다. The president made Korea an economic power after 30 years of hard work. 위에서 after는 시간의 흐름을 나타내는 전치사이며 of는 30 years와 hard work의 관계를 나타내는 전치사입니다. 위의 of는 그 30년이 열심히 일한 것으로 채워졌거나 특징 지어졌다는 의미를 전달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2장. 동사 이야기. 2.0. 동사 이야기 정리. 이번 장에서 설명할 동사 관련 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이미 알고 계신 분들은 3장으로 건너뛰시고 그렇지 않으면 2.1에 동사 종류부터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사의 종류. 현재 분사의 역할. 투부정사의 역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테이블로 정리하였습니다. (2.1) 동사 종류. 문장을 구성하는 4가지 요소가 다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도 동사는 더더욱 중요합니다. 그것은 동사가 다양한 모습으로 다양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비동사 플러스 현재 분사는 동작이 현재 진행 중임을 표현. 비동사 플러스 과거 분사는 동작을 받아들이는 수동형 표현. have 동사 플러스 과거 분사는 동작이 끝났음을 나타내는 완료형 표현입니다. 동사는 동사 원형이라고 하는 기본형이 있는데 시간적으로 현재를 나타내는지, 과거를 나타내는지, 또는 미래를 나타내는지에 따라서 모양이 달라지고 또한 용도, 즉 진행형, 수동형, 완료형에 따라서도 모습이 바뀝니다. 다음의 표를 보면 동사 원형에서 여러 가지로 모양이 변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형이냐, 과거형이냐는 동작이 행해지는 시점을 기준으로 나눈 겁니다. 미래형은 어떻게 만드나요? 미래형은 조동사라고 하는 will 또는 shall을 동사 원형 앞에 놓습니다. 현재 분사는 동작이 지금 행해지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고, 과거 분사는 동작을 행하는 입장이 아니라 동작을 받아들이는 입장에서의 수동형 표현입니다. 과거형과 과거 분사는 동사 원형 끝에 ed를 붙이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약속을 지키지 않는 동사를 불규칙 동사라고 하며 우리에게 익숙한 많은 동사들이 하필이면 불규칙 동사입니다. 현재 분사는 동사 원형 끝에 ing를 붙이며 이 약속은 항상 지킵니다. 2.2. 분사. 현재 분사. 현재 분사의 진행형 표현, 즉 비동사 플러스 현재 분사.
만일 사람들이 원숭이가 바나나를 지금 먹고 있는 장면을 봤다면 원숭이가 지금 바나나를 먹고 있는 중이네. 이렇게 말할 겁니다. 현재 분사는 지금 동작을 하고 있는 상태를 나타내므로 eating a banana는 바나나를 먹고 있는 중을 표현합니다. 그런데 멍키가 지금 하는 행동과 먹고 있는 동작이 equal 관계에 있으므로 위 관계를 영어로 바꾸면 equal은 linking verb인 비동사와 같은 것이므로 The monkey is eating a banana. 가 되고 원숭이가 지금 바나나를 먹고 있는 중이네를 말하는 겁니다. 위 문장처럼 비동사 플러스 현재 분사는 진행형을 표현합니다. 현재 분사의 형용사 역할. 위의 그림을 보면 짐작할 수 있듯이 혼자서만 바나나를 먹고 있는 원숭이가 아마 대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나나를 먹고 있는 원숭이가 대장이다. 를 영어로 말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럴 때 필요한 것이 현재 분사입니다. 먹고 있는 에 해당하는 현재 분사 eating을 사용하면 됩니다. 먹고 있는 이라는 단어가 동사와 형용사를 동시에 표현하듯이 eating도 동사의 역할과 형용사의 역할을 동시에 합니다. 영어로 하면 The monkey eating the banana is the leader. 가 되는데 eating the banana에서 eating은 바나나를 목적으로 갖는 동사 역할, the monkey eating에서 eating은 멍키를 꾸며주는 형용사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현재 분사의 부사 역할. 위 그림을 보고 사람들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바나나를 먹으면서 원숭이가 걷고 있네. 이것을 영어로 말하려면 현재 분사를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하면 됩니다. Eating a banana. The monkey is walking. 여기서 eating a banana는 바나나를 먹는 동작을 표현함과 동시에 뒤에 문장을 꾸며주는 부사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위 문장은 While the monkey is eating a banana, it is walking. 이라는 문장이 축약된 것인데 사장에서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현재 분사의 명사 역할. 그런데 사람들이 한번 생각해 보았죠. eating이 형용사 역할이나 부사 역할을 하지 않고 다음과 같이 단독으로 사용하면 어떻게 되나? Eating a banana every day is good for health. eating a banana every day 전체가 마치 한 덩어리의 명사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명사로 사용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명사이므로 주어로 사용되어 다음과 같은 뜻이 됩니다. 매일 바나나 하나씩을 먹는 것은 건강에 좋다. 위에서 eating은 동사의 역할과 명사의 역할을 동시에 하고 있다 하여 동명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현재 분사가 하는 역할을 다음 테이블에 정리하였습니다. 과거분사. 과거분사로 수동형 표현. 즉, 비동사 플러스 과거분사. The monkey eats a banana. 원숭이가 바나나를 먹는다. 위 문장은 주어인 멍키의 입장에서 표현한 겁니다. 위와 동일한 내용을 전달하면서도 버네너의 입장에서 다시 말하면 버네너를 주어로 해서 표현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버네너가 주어가 되면 그 다음에 동사를 놓아야 하는데 위에 동사인 it를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it는 동작을 행하는 액티브 동사이므로 동작을 받아들이는 입장에 있는 버네너가 it를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동작을 받아들이는 다른 패시브 동사가 필요합니다. 먹힌 또는 먹히는 이런 의미를 나타내는 수동형 동사를 과거분사라고 하고 동사원형의 끝에 ed를 붙여서 만든다고 했습니다. 과거분사는 수동의 뜻을 포함하면서 형용사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it는 불규칙 동사로 과거분사는 it입니다. 과거분사 it을 사용해 버네너를 표현하면 아래와 같이 바나나 equal it처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즉, 바나나의 신세는 먹힌 상태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위 관계를 영어로 표현하면 equal은 비동사와 같으므로 A banana is eaten. 이 되는데 원래 문장에 있던 멍키는 무엇에 의해를 뜻하는 전치사 by를 사용하여 뒤에 붙입니다. A banana is eaten by the monkey. 바나나가 원숭이에게 먹힌다. 와 원숭이가 바나나를 먹는다.
는 둘 다 동일한 내용을 전달하고 있으며 단지 문장의 표현 방식이 다를 뿐입니다. 과거 분사로 완료형 표현, 즉 have 동사 플러스 과거 분사. 바나나를 열심히 먹고 있는 원숭이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원숭이가 마지막 한 모금을 꿀꺽하고 목구멍으로 넘긴 그 순간을 생각해 봅시다. 즉, 원숭이가 먹는 동작을 막 완료한 순간입니다. 그 순간에 바나나를 표현하면 먹힌 바나나, 즉 eaten bana나입니다. 그 먹힌 바나나는 어디에 있을까요? 네, 바로 원숭이 뱃속에 있겠죠. 그럼 영어로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The monkey has eaten banana. 원숭이는 먹힌 바나나를 갖고 있다. 어디에? 네, 바로 뱃속이죠. 위 문장을 보면 알 수 있듯이 have 동사 다음에 과거 분사를 붙여서 사용하면 바로 완료형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has eaten을 한 개의 동사처럼 붙여서 사용하여 위 문장을 다시 쓰면 The monkey has eaten a banana. 원숭이가 바나나를 막 먹어치웠다. 만일 저제 친구를 만나기 전에 숙제를 막 끝냈다. 처럼 과거에 완료한 것을 나타내려면 동사 have의 과거형인 had를 사용합니다. I had just finished my homework before I met my friend yesterday. 내일 5시까지는 숙제를 끝낼 것이다. 처럼 미래 완료로 나타내려면 동사 have 앞에 조동사 will이나 shall을 붙입니다. I will have finished my homework by 5 o'clock tomorrow. 완료형은 동작이 완료됐음을 나타내는 거라고 하였는데 실제로는 다음과 같이 4가지 상황을 나타냅니다. 경험.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경험을 나타낼 때 사용됩니다. I have been to Canada. 나는 캐나다에 가본 적이 있다. 결과. 과거의 한 일이 현재에 영향을 미칠 때 사용됩니다. I have lost my keys. 나는 열쇠를 잃어버렸다. 그래서 지금 열쇠를 찾을 수 없다. 계속. 과거에 시작된 일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을 때 사용됩니다. I have lived in this city for 10 years. 나는 이 도시에 10년 동안 살아왔다. 지금도 살고 있다. 완료. 과거에 시작된 일이 이제 막 완료되었음을 나타낼 때 사용됩니다. I have just finished my homework. 나는 방금 숙제를 끝냈다. 방금 완료됨을 나타냅니다. 2.3. 투부정사. 30여 개의 전치사가 있다고 했는데 각각의 용도에 맞게 쓰여지기 때문에 모두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도 전치사 to는 매우 다양한 역할을 하고 아마도 문장에서 제일 많이 보게 될 것이므로 그 사용법을 자세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전치사 to 다음에 동사원형이 붙은 것을 영어로는 to infinitive, 한국어로는 to 부정사라고 부르는데 부정사는 한자어 부정사를 뜻합니다. 즉, 정할 수 없는 단어란 뜻입니다. 여러 용도로 쓰이기 때문에 딱 한 단어로 표현하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영어에서도 infinite, 즉 파이나이트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to 부정사는 동사의 역할을 하면서 동시에 명사의 역할을, 동사의 역할을 하면서 동시에 형용사의 역할을, 동사의 역할을 하면서 동시에 부사의 역할을 합니다. 근데 이와 똑같은 말을 앞에서 하지 않았나요? 네, 현재 분사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to 부정사와 현재 분사는 사용법이 같다는 거네요.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현재 분사는 그 용도를 약속한 것인데 반해서 to 부정사는 전치사 to의 역할에 의하여 그 용도가 자연스럽게 정해진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현재 분사는 동사원형의 끝에 ing를 붙여서 새로 만들어낸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동사와는 하는 역할이 달라야 합니다. 그래서 현재 분사는 이런 역할을 하는 거야 라고 약속하고서 사용하는 것인데 반해서 to 부정사는 보다시피 전치사 to와 동사원형이 붙어있는 모양이므로 각각의 역할을 붙여서 생각해보면 새로운 용도가 자연스럽게 이해된다는 겁니다. 전치사 to는 어떤 전치사인가요? 전치사 to는 어디어디로 향한 또는 어느 쪽으로 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전치사입니다. A to B라는 표현은 A가 B 쪽으로 또는 A 다음에 B 아니면 B 쪽으로 가는 A 또는 A를 B 쪽으로 공간적으로 옮김
아니면 A를 B로 성질을 바꾸는 것과 같은 것을 표현할 때 쓸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A가 B로 이어지는 상태를 나타냅니다. I go to the school. 나는 학교로 간다. 위에서처럼 to 다음에 명사가 오면 학교로 또는 학교를 향하여 라는 의미로 쓰이는 것인데, 만일 to 다음에 동사가 오면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부정사의 형용사 역할. The monkey to eat a banana is big. 바나나를 먹으려는 저 원숭이는 덩치가 크네. 위, monkey to eat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요? 그냥 고지곳대로 해석하면 되지요. 즉, monkey가 eat로 향한다. eat로 향하고 있는 원숭이, monkey가 eat로 옮김, monkey가 eat로 바뀜. 그런데 eat는 먹는다는 동사이므로 결국 원숭이가 바나나를 먹으려고 하는 아니면 바나나를 먹으려고 하는 원숭이와 같이 바나나 먹는 원숭이를 표현하는 겁니다. 그런데 먹는 동사 eat로 향하고 있는 상태이지 아직은 먹지 않았으므로 이 표현은 바나나를 먹을 원숭이라는 미래의 가능성이나 의도를 나타내는 경우에 적합한 반면에 A monkey eating a banana에서의 현재 분사 eating은 바나나를 먹고 있는 원숭이처럼 지금 먹고 있는 동작을 하고 있을 때 사용합니다. 둘 다 바나나 먹는 원숭이를 표현하지만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투부정사이건 현재분사이건 간에 둘 다 앞에 있는 명사 monkey를 꾸며주는 형용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투부정사의 부사 역할. 동물원에서 원숭이 우리의 바나나를 던져주었더니 원숭이 한 마리가 바나나를 먹으려고 다가왔습니다. 원숭이가 바나나를 먹으려고 다가온다. 를 영어로 옮겨볼까요? 다가온다는 것은 원숭이가 바나나를 먹으려고 하는 행동이죠. 즉, 다가온 다음에는 먹으려고 하는 동작으로 이어질 겁니다. 이렇게 이어지는 동작들을 전치사 to를 사용해서 approach to eat처럼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위 문장은 The monkey approaches to eat a banana. 로 옮길 수 있습니다. 이때 to eat는 무엇 하려고를 뜻하는 부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위 문장의 투부정사를 현재 분사로 바꿀 경우 어떤 차이가 있나요? Eating a banana, the monkey approaches. 바나나를 먹으면서 원숭이가 다가온다. 현재 분사는 지금 어떤 동작을 하면서 뒤에 문장을 꾸며줍니다. 반면에 투부정사는 앞으로 어떤 행위를 할 의도를 가지고 앞에 동사를 꾸며줍니다. The monkey approaches to eat a banana. 바나나를 먹으려고 다가온다. 투부정사의 명사 역할. to eat 앞에 꾸며줄 명사나 동사가 없이 그냥 단독으로 쓰일 경우를 보면 to eat는 eat 쪽으로 향하고 있는 상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있으면 그쪽으로 가서 eat를 만나게 되겠죠. 그 다음에는 먹는 동작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먹다라는 동작을 하려는 상태를 무엇으로 나타냅니까? 동작은 동사로 나타내듯 상태는 명사로 나타냅니다. 또 다른 면에서 to eat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전치사 to와 동사 eat를 한 묶음으로 생각해 볼 때 이 묶음이 8가지 단어의 종류 중에서 어떤 것에 해당할까요? 명사, 대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전치사, 접속사, 감탄사 중에서 첫째, 동사 eat 앞에 전치사 to가 붙었으니까 동사는 아닙니다. 둘째, 그 앞에 꾸며줄 명사가 없으므로 형용사도 아닙니다. 셋째, 그 앞에 꾸며줄 동사가 없으니까 부사도 아닙니다. 넷째, to 다음에 동사 it가 붙었으니까 전치사도 아닙니다. 그리고 이런 접속사는 본 적이 없으며 또 이런 감탄사도 본 적이 없습니다. 결국 남는 후보는 명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위 묶음은 명사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단독으로 쓰인 to eat는 eat의 명사형인 먹는 것 또는 먹으려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명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바나나를 매일 먹는 것은 건강에 좋다를 to 부정사를 사용하여 영어로 표현하면 To eat a banana every day is good for health. 현재 분사를 사용하여 영어로 표현하면 Eating a banana every day is good for health.
to 부정사의 역할에 대하여 다음 테이블에 정리하였습니다. 덧붙이는 말입니다. 인칭 또는 인칭 대명사에 대하여 위에서 어프로치 동사 끝에 es를 붙였는데 규칙입니다. 영어 규칙에 주어가 3인칭 단수, 즉 he, she, it일 경우에는 동사 끝에 s 또는 es를 붙인다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인칭에 대하여 먼저 이야기를 해야 되네요. 아주 쉽게 말해서 나, 우리가 1인칭, 너희들이 2인칭. 위를 제외한 세상 만물의 모든 것은 예를 들어서 쇠똥이든 말똥이든 상관없이 모두 다 3인칭입니다. 그래서 I, you, we, they. 일 때는 동사 원형을 사용합니다. 예를 들면 I walk. They run. He, she, it. 일 경우에는 동사 원형에 s 또는 es를 추가합니다. 예를 들면 He walks. She runs. It goes. 3장. 수식어. 문장 늘림. 1장과 2장에서 우리는 기본적인 영어 문장의 구조와 여기에 보태지는 것들, 즉 형용사, 부사, 전치사, 현재 분사, 과거 분사, 투부정사 등을 보면서 기본적인 내용을 좀 더 자세히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았습니다. 이번 장에서는 구와 절이라는 문법 용어를 사용해서 문장에 보태지는 것들에 대하여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려 합니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영어가 어렵다고 느끼시는 분은 바로 지금부터 말하는 내용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1장과 2장에서 말한 내용은 그다지 어려울 게 없다고 봅니다. 보통의 영어 문법책에서는 많은 분량이 할애되어 설명되어 있지만 여기서는 간추린 영문법이라고 제목을 붙였으므로 최소한의 분량으로 꼭 필요하다 싶은 것만으로 간추려 보았습니다. 구, 절, 문장이란 용어가 있습니다. 구는 2개 이상의 단어가 뭉친 겁니다. 빌로 더 웨스턴 허라이전, 전치사구, 예스터데이 이브닝, 명사구, 페인팅 더 스카이, 분사구, 보는 바와 같이. 구는 주어, 동사를 갖고 있지 않아서 완전한 의미 전달은 안 됩니다. 문장은 주어와 동사가 있고 완전한 의미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I heard birds in the sky. I was walking on a path covered with flowers. 위의 두 문장은 각각 주어, 동사를 갖추고 있으며 완전한 의미를 전달하고 있으므로 문장입니다. 그런데 위와 같은 두 문장을 아래와 같이 연결하였습니다. 창공의 새 소리를 들었을 때 나는 꽃으로 덮인 길을 걷고 있었다. When I heard birds in the sky, I was walking on a path covered with flowers. 위 문장 전체는 완전한 의미를 전달하고 있으므로 문장입니다. 그러나 위 노란색 부분과 초록색 부분은 비록 주어, 동사를 다 갖추고 있지만 여기서는 문장이라고 하지 않고 절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노란색 부분과 초록색 부분이 접속사 when으로 연결되고 난 다음에야 비로소 전체가 완전한 의미를 전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3.1. 9. 1장에서 기본 문장에 더해지는 것이 형용사와 부사가 있다고 하였는데 이보다 좀 더 자세한 표현으로 더해지는 것이 구입니다. 앞에서 보았던 전치사로 시작된 단어 뭉치나 2개 이상의 명사가 뭉친 것이 구이며 동사 이야기에서 살펴본 분사나 투부정사로 시작되는 단어 뭉치도 구입니다. 다음과 같은 문장이 있습니다. 어제 저녁 해가 서쪽 수평선 아래로 지면서 하늘의 아름다운 수채화를 그리듯 노을이 깃들었다. The sun set below the western horizon yesterday evening, painting the sky like a beautiful watercolor. 위 문장의 기본 구조는 The sun set. 해가 진다입니다. 여기에 Below the western horizon. Yesterday evening. Painting the sky. Like a beautiful watercolor.
등에 구가 더해져서 문장이 길어진 겁니다. 보다시피 기본 문장이 전달하는 내용보다 훨씬 자세하게 그리고 분위기 있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3.2. 절. 절은 주어, 동사를 갖고 있어서 구보다 더 자세한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절을 사용해 다른 문장을 꾸며주게 되면 훨씬 다양한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절을 사용해 다른 문장을 꾸며줄 때 그 절이 명사와 같은 역할을 하면 명사절, 형용사와 같은 역할을 하면 형용사절, 부사와 같은 역할을 하면 부사절이라 합니다. 명사절이란 명사처럼 쓰이는 절로 주로 다음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1. 주어 A. 목적어 3. 보어 4. 전치사의 목적어 다음은 명사절을 이끄는 대표적인 접속사들입니다. 예문 모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주어 역할 That she passed the exam is amazing. 그녀가 시험에 합격했다는 것은 놀라워. A. 목적어 역할 I don't know what he wants. 나는 그가 무엇을 원하는지 몰라. She asked if I was okay. 그녀는 내가 괜찮은지 물어봤어. 3. 보어 역할 The truth is that he lied. 진실은 그가 거짓말했다는 것이다. 4. 전치사의 목적어 역할 I'm worried about what might happen. 무슨 일이 생길지 걱정돼. 팁. 명사절은 축약되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I think that he is right. 에서 대트은 생략 가능하므로 I think he is right. 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형용사절이란? 형용사절은 문장에서 명사를 꾸며주는 절이며 관계절이라고도 합니다. 형용사절은 보통 후, 위치, 대트 등의 관계대명사나 when, where, why 등의 관계부사로 시작합니다. 예문을 보겠습니다. The book that you gave me was interesting. 여기서 that you gave me는 형용사절이며 꾸며주는 대상은 더 북입니다. 해석은 내가 나에게 준 그 책은 재미있었어입니다. 위 예문은 다음과 같은 두 개의 문장을 하나로 합친 겁니다. The book was interesting. You gave me the book. 위 노란색 문장의 명사 더 북을 대명사 that로 바꾸면 You gave me that. 이 되는데 이것을 초록색 문장의 북 다음에 연결할 때 that부터 시작합니다. The book that you gave me was interesting. 내가 나에게 준 그 책은 재미있었어. 형용사절 예문 더 보기 1. 사람을 꾸밀 때는 후나 that를 사용합니다. The girl who was singing is my sister. 노래하고 있는 그 소녀는 내 여동생이야. A. 사물을 꾸밀 때는 위치나 that를 사용합니다. This is the movie that I told you about. 이게 내가 너에게 말했던 영화야. 3. 장소를 꾸밀 때는 where를 사용합니다. That's the cafe where we first met. 저기가 우리가 처음 만난 카페야. 위 예문은 다음과 같은 두 개의 문장을 하나로 합친 겁니다. That's the cafe. We first met at the cafe. 위 노란색 문장의 at the cafe는 그 카페에서 를 뜻하는 부사입니다. 이것을 관계부사 where로 바꾸면 We first met where? 가 되고 이것을 초록색 문장의 cafe 다음에 연결하는데 where부터 시작합니다. That's the cafe where we first met. 4. 시간을 꾸밀 때는 when을 사용합니다. I remember the day when we went to the beach. 우리가 해변에 갔던 날이 기억나네?
or, 이유를 꾸밀 때는 why를 사용합니다. I don't know the reason why he left early. 그가 왜 일찍 떠났는지 이유를 모르겠어. 부사절이란? 부사절은 문장에서 동사, 형용사, 다른 부사 또는 문장 전체를 꾸며줍니다. 주로 시간, 이유, 조건, 목적, 결과, 양보, 비교 등을 나타냅니다. 항상, when, because, if, although, so that 등의 접속사로 시작합니다. 예문을 보면 I went home because I was tired. because I was tired는 부사절로 이유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해석은 나는 피곤해서 집에 갔어입니다. 부사절 예문 더 보기입니다. 1. 시간은 when, after, before, since, while, as soon as 등을 사용합니다. I'll call you when I arrive. 내가 도착하면 너에게 전화할게. We had dinner after the movie ended. 영화가 끝난 후에 우리는 저녁을 먹었어요. Before she moved to Canada, she lived in Korea. 그녀는 캐나다로 이사 오기 전에 한국에 살았어요. I've lived here since I was a child. 어릴 때부터 줄곧 여기에 살아왔어요. I was watching TV while she was cooking. 나는 TV를 보는 동안 그녀는 요리하고 있었어요. He smiled as he opened the gift. 그는 선물을 열면서 미소 지었어요. I fell asleep as soon as my head hit the pillow. 베개에 머리를 대자마자 잠들었어요. A, 이유는 because, since, as 등을 사용합니다. He left because he was sick. 그는 아파서 떠났어. Since it's raining, let's stay inside. 비가 오니까 안에 있자. As it was raining, we stayed home. 비가 와서 우리는 집에 있었어요. 3. 조건은 if, unless 등을 사용합니다. If it rains, we'll stay inside. 비가 오면 우리는 안에 있을 거야. Don't call me unless it's urgent. 급한 일이 아니면 전화하지 마세요. 4. 목적은 so that, in order that 등을 사용합니다. She studies hard so that she can pass the exam. 그녀는 시험에 합격할 수 있도록 열심히 공부해. We left early in order that we could catch the first train. 우리는 첫 기차를 탈 수 있도록 일찍 출발했어요. or, 결과는 so, that, such, that 등을 사용합니다. He was so tired that he fell asleep at his desk. 그는 너무 피곤해서 책상에서 잠들었어. It was such a hot day that we stayed inside. 너무 더운 날이어서 우리는 실내에 있었어요. 6. 양보는 도, 올도, 이번 도 등을 사용합니다. I enjoyed the movie, though it was a bit too long. 그 영화는 좀 길긴 했지만 재미있게 봤어요. Although it was cold, they went swimming. 춥긴 했지만 그들은 수영하러 갔어. Even though it was raining, we went for a walk. 비가 오고 있었지만 우리는 산책하러 나갔어요. 7. 비교는 than, as 등을 사용합니다. She runs faster than I do. 그녀는 나보다 더 빨리 달려. She is as tall as her brother. 그녀는 오빠만큼 키가 커요. He runs as fast as a cheetah. 그는 치타만큼 빨리 달려요. Try to finish it as quickly as possible. 가능한 한 빨리 끝내도록 해. 4. 마무리. 사역동사와 지각동사, 문장 축약. 가정법. 여기까지를 문법 설명의 끝으로 하려고 생각하였는데 몇 가지 더 추가하려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두꺼운 영문법 책을 읽기 꺼려합니다.
그렇지만 영어 문법을 모르고서야 어떻게 영어를 잘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절충안으로 꼭 알고 있어야 할 것들을 추려서 읽어야 할 분량을 줄여보고자 만든 게 간추린 영문법입니다. 그리고 bedtime 스토리를 읽어가면서 새로운 문법 사항이 나오면 그때그때 추가 설명하는 식으로 하였습니다. 이런 방식도 일면 장점이 있다고 봅니다. 문법의 기본 지식을 빨리 습득한 후 곧바로 책을 읽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bedtime 스토리를 읽으면서 추가적인 문법 설명을 하다 보니까 여기저기에 문법 설명이 흩어져 있다는 단점도 보였습니다. 그래서 흩어져 있던 문법 설명을 한 군데로 모으고 필요하다 싶은 것은 더 추가하여 간추린 영문법 플러스를 작성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설명할 마무리 문법 사항은 설사 모른다 해도 영어 문장을 읽어가는 데 있어서 큰 지장을 주리라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알고 있으면 모르는 것보다는 당연히 더 도움이 되겠지요. 추가 설명할 것은 사역동사, 지각동사에 대한 설명과 문장 축약, 즉 관계절 축약과 분사구문에 대한 설명, 그리고 가정법에 대한 설명입니다. 사역동사와 지각동사. 문장 형태 5가지를 말했는데 아주 간단한 구조이며 의미가 단순해서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서브젝트, 버브, 어브젝트, 컴플러멘트 구조는 조금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특히 동사가 지각동사나 사역동사일 경우에는 컴플러멘트에 어떤 종류의 단어를 써야 하는지 알고 있어야 합니다. 지각동사는 감각을 통해 무엇을 느끼거나 경험하는 동사를 말합니다. 대표적인 지각동사는 hear, 시가 있고 feel, watch, notice, observe, look at, listen to 등도 있습니다. 사역동사는 다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도록 시키거나 허락하는 동사로 대표적인 사역동사는 make이며 have, let, get 등도 있습니다. 지각동사나 사역동사일 경우에는 컴플러멘트의 현재분사, 과거분사, 투부정사, 동사원형 등이 쓰일 수 있습니다. 지각동사나 사역동사가 아니라도 컴플러멘트의 투부정사 또는 투 없는 동사원형이 쓰일 수 있는 동사가 있는데 help, want, ask, tell, advise, expect, allow, permit 등입니다. 조금은 복잡해 보이는 동사들 이야기를 했는데 지각동사냐, 사역동사냐 등등의 문법 용어는 기억하지 않더라도 다음에 테이블에 있는 동사들과 그 예문들은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영어 문장을 읽을 때 평생 만나야 할 친구들이니까 알고 있는 게 좋습니다. 문장 축약. 관계절 축약과 분사구문. 관계절 축약. 즉, 문장을 줄인 표현입니다. The monkey which is eating the banana is the leader. 이것을 다음과 같이 줄일 수 있습니다. The monkey eating the banana is the leader. 보는 바와 같이 관계대명사절을 현재 분사구로 줄였습니다. The book that was written by her is a bestseller. 이것도 다음과 같이 줄일 수 있습니다. The book written by her is a bestseller. 보는 바와 같이 관계대명사절을 과거분사구로 줄였습니다. 관계절 축약은 진행형 또는 수동형일 때만 자연스럽게 축약할 수 있습니다. 분사구문. 이것도 문장을 줄인 표현입니다. 앞에서 구에 대한 설명을 할 때 아래와 같은 예문을 보았을 겁니다. The sun set below the western horizon yesterday evening, painting the sky like a beautiful watercolor. 아름다운 수채화처럼 하늘에 그림을 그리면서 어제 저녁에 해가 서쪽 수평선 아래로 졌다. 이제 아래의 예문을 보겠습니다. The sun set below the western horizon yesterday evening, while it was painting the sky like a beautiful watercolor. 아름다운 수채화처럼 해가 하늘에 그림을 그리는 동안 어제 저녁에 해가 서쪽 수평선 아래로 졌다. 위 두 문장은 전달하는 내용이 실질적으로는 똑같습니다. 단지 문장의 표현 방식이 다를 뿐입니다. 첫 번째 문장은 painting the sky처럼 분사구를 사용한 것이고 두 번째 문장은 while it was painting the sky처럼 접속사와 절을 사용한 것입니다. 위의 두 번째 문장에 있는 접속사, 주어, 동사를 생략하고 대신에 첫 번째 문장처럼 분사 하나로 줄였을 때 이것을 분사구문이라고 합니다.
비록 구이지만 문장에 버금간다고 여겨져 붙인 이름입니다. 그런데 접속사와 주어를 항상 생략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만일 접속사나 주어를 생략했더니 동일한 내용 전달이 안 될 경우에는 생략하면 안 됩니다. 2.2에서 현재 분사의 부사 역할을 설명할 때 바나나를 먹으면서 원숭이가 걷고 있네. 이것을 영어로 말하면 Eating a banana, the monkey is walking. 이 된다고 하였고 이 문장은 원래 While the monkey is eating a banana, it is walking. 이라는 문장이 축약된 것이라고 하였는데 바로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분사구문으로 축약된 형태의 문장이었습니다. 이상으로 간추린 영문법 플러스에 대한 설명을 마치려 합니다. 가정법 설명이 남아있는데 분량이 많고 좀 복잡해서 버거운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그러나 가정법을 전부 알고 있어야만 영어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한 번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